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대하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어떨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에게 엄하게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 약해지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젊은 혼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결의가 용솟음쳤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했다. 남자 중학생이 물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이치는 빙긋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군요. 일찍이 도다스님은 종이에 붓으로 선을 하나 긋고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해도 결국 이 정도의 차이다. 차이는 거의 없다. 사람에게는 누구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으며 실은 모두 뭔가 한 분야의 천재가 될 힘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금붕어를 사러 갔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금붕어를 정말 능숙하게 건져냈답니다. 나는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불꽃놀이를 할 텐데 불꽃을 잘 쏘아 올리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꽃을 매우 잘 가꾸는 사람도 있지요. 남을 배려하는 능력도 있는가 하면 남을 웃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림 솜씨나 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머리가 좋다고 해도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탐구력이 뛰어나거나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물론 좋은 편이 낫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의 능력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성적이 나쁜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시네치 이야기의 모두의 눈들이 한층 더 빛났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머리 좋은 사람이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사항을 뜻도 모르면서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정말 그럴까? 그 밖에 다른 방법은 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에게도 공통된 점입니다. 생각을 해도 곧바로는 알 수 없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탐구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개성이 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자의 자식답게 자신이 정한 길에서 인류를 지향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자란 전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명에 살아가고 개성을 최대로 키우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로 운비할 사명을 자각하고 노력을 거듭했을 때 재능의 싹은 급속히 자랍니다. 여러분에게는 21세기의 광선유포를 담당할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정말로 자각한다면 능력이 개발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무한한 지혜를 용연할 수 있는 본尊님을 소지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자신감을 얻었는지 얼굴이 밝아졌다. 이번에는 여자 중학생이 질문했다. 저는 장래,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이치는 다기진 마음이 기뻤다. 미소를 머금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우선 세계 평화를 평생 자신의 사명이라고 정하고 신심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길은 생명의 존엄을 설에 밝힌 불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교학도 공부해 불법을 깊이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상을 실현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몸을 튼튼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남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공부입니다. 실제로 평화에 공헌할 경우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기초가 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어학은 필수입니다.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학을 못하면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격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혹은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주위 사람과 싸움만 한다면 가짜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도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우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또는 자신의 버릇없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동시에 자비, 즉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강한 마음을 길러 스스로 인간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생명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요새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혁명이며 그 원천이 제목입니다. 이 인간혁명의 사상과 이것을 실천하는 길을 세계에 전하는 일이 곧 인류의 평화를 건설하는 근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눈이 맑고 아름다웠다. 신이치는 참가자들 중에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이 있다고 들은 터였다. 그 멤버를 위해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가장 슬픈 경험을 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학회의 마음이다. 그런데 모두 제각기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계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더욱 행복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힘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생은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괴로움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즉, 고생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민중의 리더로서 자라날 귀중한 조건을 갖추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생은 곧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심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역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처음에 부모님도 가족도 아무도 실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응석 부리지 않고 실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은 성장을 위한 도량, 단련하는 곳이며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무대라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모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 옆에 있는 키 큰 여고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고생은 고교 2학생인 고모리 교코였다. 3년 전에 뇌출혈로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때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생인 교쿄와 초등학교 5학년생인 여동생 혼자 힘으로 키웠다. 고모리 가족은 교쿄, 어, 교, 교코가 2살이던 때에 학교에 입회했다. 교코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혈관종이라는 병에 걸렸다. 혈관 속 세포가 증식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병이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 피부 위로 부풀어 오른 것은 틀림없어졌지만 뺨에 붉은 반점이 남았다. 그런 시기에 이웃집 학회원에게서 불법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실심을 시작했다. 얼마 후에 교코의 반점은 깨끗이 없어졌다. 이를 보고 아버지도 입회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몇 년 동안이나 경제고에 시달렸는데 실심으로 그 고난의 언덕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녹색 아주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동보호원이 되었다. 어린 아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도록 돌보는 일이다. 삼복더위에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를 보고 고모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빨리 어머니를 편안하게 드리고 싶어서였다. 어느 날 고모리는 중등부 보원회에서 고학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담당 간부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일을 하면서도 대학교에 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가고 싶어.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도자기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공부에 힘썼다. 어머니에게는 되도록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런 고모리에게 이날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는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고생은 대성을 위한 역량이란 말인가. 나도 무슨 일이 있든 지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고모리는 그 큰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다짐했다. 이후로 대학교 진학을 굳게 결심했다.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학비가 싼 국립대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1971년에 소가대학교가 개교했다.
고모리는 야마모토 회장이 창립한 소카 대학교에 가고 싶었다. 소카 대학교의 학비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 꽤 쌌지만 국립대학교보다는 비쌌다.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했다. 시험일이 눈앞에 닥친 고교 3학년 때의 12월이었다. 고모리는 뜻을 정하고 자기 생각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알았다. 소카대학교 시험을 치르거라. 나도 널 야마모토 선생님이 만드신 소카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돈을 모아왔단다. 어머니의 자리에 고모리는 울었다. 그리하여 염원하던 소카대학교에 진학했다. 이윽고 도모리는 여자 중등부장이 되어 미래부 멤버 육성에 임하며 시니치와 함께 평화건설의 후계자를 키우게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가 끝났다. 시니치는 어린 멤버들을 생각해 도중에 제비뽑기도 하고 멤버들이 쓴 붓글씨 등을 감상하게 됐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생명과 생명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준엄한 지도회였다. 시니치는 초등학생일지라도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로 보았다. 비록 어려도 이쪽이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은 단단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어린아이 취급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육성하는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멤버들 중에 몸집이 가장 작고 익살스러운 나카오 후미야라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있었다. 나카오는 이해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에 소년부 대표로 참석했다. 거기서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가 언론 출판 문제에 책임을 떠안고 사죄하는 광경을 보았다. 언론 출판 문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도 빈번히 다뤄서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다. 나카오 가족이 학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급생들이 나카오 앞에서 학회를 욕했다. 나카오는 생각했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투쟁하시는 분이 야마모토 선생님 아닌가. 그런데도 본부총회에서 사죄하는 야마모토 회장을 보니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해. 나는 학회의 정의를 사회에 호소하고야 말겠어. 나카오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결심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전원이 각각의 길에서 최고를 목표로 해주세요. 양 1000마리보다 사자 1마리입니다. 라는 시니치의 말에 눈앞이 확 트이는 듯했다. 또 온 생명력을 쏟아넣는 듯한 시니치의 결사적인 지도를 접하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힘을 기르자. 공부다. 공부하는 거야. 이날 시니치와 만남은 나카오에게 생애 원점이 되었다. 나카오는 소년부 담당 간부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공부에 전념해 소카 중학교에 입학한 후 소카 고등학교를 거쳐 교토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학계본부의 직원이 되어 광선유포의 언론투사로 성장하게 된다. 이야기를 끝낸 야마모토 시니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밖에 나가 함께 불꽃놀이를 합시다. 즐겁게 놀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시니치가 일어서려 할 때 몸이 기우뚱했다. 몸에 열이 났다. 곁에 있던 고동무들이 부축했다. 동행한 간부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밤이슬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방에 계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모두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인간을 육성하려면 생명을 깎는 듯한 고생은 각오해야 한다. 밖에 나가자. 아이들이 환상을 울렸다. 넓은 뜰이 있고 그 저편에는 연이어져 있는 검은 산들이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시니치도 대나무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밖으로 나왔다. 시니치의 곁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끼리 어울려 불꽃놀이를 즐기는 아이도 있었다. 시니치는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집안 상황 등을 물었다. 부모님의 신심을 그다지 강성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니치는 말했다. 그래,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렇지만 그런 만큼 네가 열심히 신심에 힘쓰면 된단다. 큰 난로가 하나 있으면 방 전체가 따뜻하지. 마찬가지로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복운으로 부모님을 포용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태전해서는 안 된다. 약속하자꾸나. 좋아.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야. 그리고 시니치는 부모님에게 드리라며 선물을 건넸다. 별이 총총 떠있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우주라고? 나도 가고 싶구나. 그렇지만 불법은 자기 자신이 바로 우주라고 설했단다. 그러고 나서 소녀의 머리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머리는 둥그렇지?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머리카락은 무수한 별, 두 눈은 태양과 달이고 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는 건 낮과 밤, 눈썹은 북두칠성이란다.
코로 내쉬는 숨은 산골짜기의 바람이고 12개의 큰 관절은 1년이 12개월임을 나타내며 작은 관절은 1년에 하루하루를 나타내지. 또 몸에 흐르는 혈관은 강이란다. 굵은 것과 큰 강, 모세혈관은 작은 강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곧 하나의 우주요. 내 생명 속에 행복의 대궁전도 있단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심이지. 또 불꽃놀이를 보면서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불꽃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화려해도 한순간으로 끝나버리지. 매스컴이나 연예계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을 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불꽃처럼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실심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단다. 초중학생들 중에는 탐험을 한다며 뜰 맞은편까지 가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담당 간부가 황급히 찾으러 가는 한 장면도 있었다. 심지어 개구리를 잡아온 남자아이도 있었다. 어른들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신혜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너는 용기가 있구나. 다른 사람도 도회지에서 생활하니까 이런 때 자연을 실컷 접해두는 게야. 그렇게 하라고 이것으로 불렀으니까 여러 체험을 해두거라. 불꽃놀이를 마치고 나서도 신혜치는 식당 등에서 느긋하게 쉬는 멤버들을 격려했다. 학교 생활의 고민과 진로 상담에도 응했다. 신혜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며 모두를 생명에 각인해두고 싶었다. 밤이 이슥해져 신혜치는 연수원 로비에서 멤버를 인솔해 온 담당 간부와 간담했다. 모두들 착한 아이들이군요. 학교의 미래를 맡길 소중한 후계입니다. 전력을 다해 육성해야. 그런데 이번 참가자들을 미래회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만 미래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퓨처입니다. 간부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가? 정식 명칭은 미래회, 별명은 퓨처그룹으로 합시다. 이것으로 21세기의 승리의 흐름은 열렸습니다. 이튿날 멤버들은 담당 간부에게서 미래회 결성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환호성이 터졌지만 모두는 긴장한 얼굴을 했다.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순한 젊은호는 맹세했다. 반드시 광선유포의 미래를 담당할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자.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사람이 되자. 이는 광선유포를 향해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 되었다. 멤버들은 오전 중에 아시노코, 호수 이름 등을 견학하고 나서 오후에 연수원을 떠났다. 신이치는 미래회의 봉추들을 믿었다.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분명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 21세기를 인간주의 세계로 만들고자 일어서 줄 것이다. 나는 젊은 후계자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마음으로 힘껏 길을 개척하겠다. 신이치는 이 멤버들을 도쿄 미래회 제1기로 하여 2기, 3기로 계속해서 결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미래회를 결성하여 인재 육성의 장대한 흐름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다음 달 7월 23일에는 가나가와현 미사키에서 신이치가 참석해 도쿄 미래회 제2기 결성식과 연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간사이에서 10월 18일에는 규슈에서 해가 바뀌어 1971년에는 주부 교토, 시고쿠, 주고쿠, 홋카이도, 도호쿠 이렇게 잇따라 전국의 미래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세이크 신문사에서 제1회 전국 미래회를 열었다. 1971년 5.3은 도다 조세이의 회장 취임 20주년에 해당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또 정확히 30년 후에는 신세기를 개막하는 2001년이 된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이날이야말로 21세기 광선유포를 의탁할 후계자의 출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신이치의 기대는 한없이 컸다. 한편 해마다 5월 3일에 열린 본부총회는 이해부터 주로 가을에 실시하게끔 되었다. 전국 미래회가 열리는 당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멤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것을 생각하니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신이치는 일어나자 곧바로 불단 앞에 앉아 소중한 후계자들이 무사히 도착하도록 열심히 창제했다. 회합은 오전 10시가 지나 세이쿄 신문사 6층 강당에서 멤버 500명이 참가해 개최했다. 신이치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굳이 이 5월 3일에 전국 미래회를 개최했다고 말한 다음 자신의 심정을 말했다. 21세기에 어떠한 리더가 나오는가?
평화의 기소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인류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육성한 사람은 이미 20대, 30대, 40대입니다. 30년 후인 21세기의 주역으로서 힘차게 뛰어나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러분은 40대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의기왕성하게 활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 생명력을 기울여 육성하는 일이 내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동력을 이용해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자 열심히 비행기 연구를 거듭해 마침내 연구 결과를 시험하는 날이 왔습니다. 관객은 겨우 5명이었습니다. 그날 비행 최고 기록은 59초, 약 260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때 항공기 시대의 역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장거를 이룬다고 해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실하면서 누구도 보지 않는 작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진을 거듭 쌓는 것이 시대를 전환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미래의 장거를 위해 묵묵히 학업에 힘써 주십시오. 또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철학을 배워서 자기 삶의 골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현대 풍조에서 인간의 마음은 차츰 고갈되고 황폐해졌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퇴폐한 사회다. 21세기에는 정신부흥이 심각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 정신부흥의 원천이 곧 니치렌 불법이며 그런 까닭에 신이치는 멤버들에게 불법 연찬을 강하게 호소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신이치는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일을 맡길 후계자라는 의의를 담아 미래회의 메달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이 미래회의 메달 앞면에는 봉황을 새겼습니다. 봉황은 전설의 새입니다만 새들 중에 왕자며 최고로 경사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를 듣는 멤버들의 붉은 볼은 붉게 상기되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깊은 사명을 느끼고 긴장했다. 메달은 곧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졌다. 상자에서 메달을 꺼내보는 멤버들의 눈동자가 빛났다. 신이치는 말했다. 이것은 맹세의 메달입니다. 존귀한 사명에 살아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기겠다고 정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힘이 신심의 일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멤버들의 힘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날은 오후에 일본 무도관에서 71 고적대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 고적대 축제를 신이치는 미래회의 봉추들과 함께 감상했다. 그리고 1972년 1월 3일에는 미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회가 결성되었다. 신이치는 중액 중에 중액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21세기의 리더를 손수 공들여 키우겠다고 생각한 터였다. 그 후 미래회는 길을 거듭함에 따라 각 현에도 잇따라 결성되어 전국에서 64개 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이치는 전력을 기울여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각지의 미래회 회합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의 진실한 역사를 기탄 없이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 정부의 탄압으로 마키코치 선생님이 체포되시어 제자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까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모두 마키코치 선생님을 원망하며 학회를 미워했습니다. 마키코치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진 거야. 학회 탓이야. 라며 큰 은혜를 베푼 마키코치 선생님을 온갖 말로 매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간부들은 퇴전해 학회는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케코치 선생님과 함께 체포되신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마케코치 선생님은 나를 감옥에까지 데려와 주셨다. 이토록 자비가 깊은 스승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며 신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제입니다. 또 신이치는 인생의 철학도 말했다. 인생에는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피하지 말고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험을 총괄해
거기서부터 뭔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곧 가치 창조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계 조직에 싫은 선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시심을 피하거나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선배 간부로서의 참 모습을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실천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경험은 재산이며 가치 창조의 어머니랍니다. 신일씨는 멤버들과 씨름도 했다. 함께 배구를 즐긴 적도 있었다. 기념사진도 찍었다. 실로 혼신의 힘을 다해 멤버 육성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위해 후계 인재를 필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이치의 일념을 젊은 호는 절절히 감지했다. 도쿄 미래회 제2기에 후쿠다 아사코라는 멤버가 있었다. 후쿠다는 가나가와현 미사키에서 개최된 결성식에서 모두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부채로 모기향을 붙여 연기를 보내주는 야마모토 회장의 모습이 마음속 깊이 남아 떠나지 않았다. 후쿠다는 1살 때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학회에 입회했다. 그러나 가족은 시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후쿠다만이 학회원인 숙모의 격려에 힘입어 근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던 자신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체험을 했다. 그 감동과 신앙의 환희를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때가 초등학생 시절이었다. 그러자 그런 이야기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졌다. 더구나 하지도 않은 말까지 한 것처럼 퍼졌다. 너무해. 어른들은 이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더는 배겨낼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때 가까이 사는 부인부 간부가 이렇게 지도해 주었다. 분하지? 그래도 지금은 공부로 실증을 보이는 수밖에 없단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젊은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단다. 그 격려의 소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먼저 어려운 관문이라는 도립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자. 그것이 첫 승부다. 후쿠다는 맹렬히 공부에 힘써 1970년 4월 지망한 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석 달 반이 지난 7월 23일 도쿄 미래회 제2기 멤버로 뽑힌 후쿠다는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결성식에 참석했다. 스니치가 부채로 보내주는 모기향 연기가 후쿠다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스니치가 말했다. 다바루자카라는 유명한 미녀의 천하를 얻을 때까지 소중한 몸, 벼룩에 물려서야 되겠는가? 라는 가사가 있지. 여러분은 소중한 사명을 지닌 사람이란다. 모기 따위에 물리게 하고 싶지 않다. 하찮은 일로 실패해 스스로 상처 입고 인생을 헛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단다. 후쿠다는 시니치의 말에 뜨겁고도 뜨거운 기대를 느꼈다. 평생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굳혔다. 후쿠다는 국립여자대학교 가운데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 일컬어진 오차 노미즈 여대에 진학했다. 대학교 졸업 후 여자부 교학부장 등을 거쳐 2002년에는 부인부 서기장에 취임, 청춘의 맹세를 가슴에 안고 여성의 신세기의 새로운 리더로 운비했다. 훗날 부회장으로 활약하게 되는 다니야마 하루키도 젊은 날의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를 듣고 일어선 사람이었다. 다니야마는 1973년 1월 소카 고등학교 1학년 때 21세기 회 제2기 결성식에 참석했다. 시니치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황금 화살처럼 다니야마의 가슴에 꽂혔다. 크나큰 몹시도 크나큰 기대를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이 느꼈다.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만드느냐가 나의 승부입니다. 여러분은 광선유포의 보배입니다. 학회의 보배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어도 비판을 받아도 외톨이가 되어도 절대로 지지 말고 21세기에 창과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민중의 개가를 올리는 시대를 구축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인재가 나온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행합니다. 다니야마는 생명이 격렬하게 뒤흔들리는 듯했다. 선생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마음속 깊이 믿어주신다. 그리고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개척하신 광선유포의 미래를 또 모든 것을 맡기시려고 한다. 다니야마는 시니치에 불타는 듯한 뜨거운 심정에 압도되었다. 이 스승의 기대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다니야마는 소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종합상사의 사원이 되었다.
회사에서도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학계본부의 직원으로 광선유포와 회원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염원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 다니야마는 굳이 종합상사 사원에서 본부 직원의 길을 선택했다. 돈도 사회적인 영예도 명성도 모두 내던져 버리더라도 사제 공전이라는 이 길보다 더 나은 영광은 없다는 것이 다니야마의 신념이었다. 다니야마는 장차 대학부장, 남자부장, 청년부장 등을 역임하고 신세기의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구축하게 된다. 신이치는 평생 미래의 멤버를 지켜보며 계속 격려하겠노라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멤버들을 만나 진심 어린 격려를 거듭했다. 규슈 미래회 제1기로 훗날 의사가 된 멤버가 있었다. 야나이 다케시다. 야나이는 30세가 넘었을 무렵 야마구치에 있는 대학 병원에 근무하며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차츰 활동에서 멀어져 마음도 학회에서 떠나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구도 앞이 막혀 있었다. 자신에게는 의사로서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동료와 술을 마시며 몸부림치는 몹시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광선유포라는 인생의 근본 궤도를 벗어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전뿐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93년 5월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야나이를 초대했다. 신이치는 미래의 멤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존귀한 사명에 굳세게 살아가는 인재로 육성하려고 늘 진검승부로 임했다. 야나이는 학회원인 아내의 재촉에 못 이겨 마지못해 히로시마로 찾아갔다. 신이치는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 전혀 쉴 틈도 없이 생명이 단축되는 것까지 무릅쓰면서 동문서주했다. 야나이에게도 스태프로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젊은 의사가 민중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숭고한 학회 정신을 상기해 주었으면 했다. 의학을 하는 마음도 광선유포를 하는 정신도 그 점에 있기 때문이다. 야나이는 땀투성이가 되어 필사적으로 회원을 격려하는 신이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세가 부끄러웠다. 난 결국 단지 내 명문 명리를 위해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선생님에게 한 맹세를 잊고 있었어. 이윽고 생기가 없던 청년 의사의 얼굴에 생생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돌아갈 때 신이치는 야나이에게 말했다. 우수한 사람이니까 힘을 내야 하네. 져서는 안 되네. 그 말에 야나이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용기를 느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일어서자고 다짐했다. 머지않아 야나이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인간의학의 파이어니어 개척자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 신이치는 미래의 멤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특히 고생하고 고뇌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혼신의 힘을 쏟아 지도에 임했다. 자의 깊은 엄한 질타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지지 마라, 지지 마라 라고 모기시도록 격려한 적도 없지 않았다. 어린 묘목이 사명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듯한 고투와 정진의 세월이 불가결하다. 수많은 풍설과 폭풍우를 겪어야 한다. 신이치는 미래회 멤버들에게 늘 그 점을 계속해서 호소했다. 시즈오카 현 도카이 연수원, 지금은 시즈오카 연수원에서 열린 도쿄 미래회 제3기 결성식 때였다. 정비 중인 연수원 내에 신이치는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함께 돌을 줍거나 풀을 뜯는 작업에 힘썼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신이치는 말을 건넸다. 길을 만드는 일은 중노동이다. 허리도 어깨도 아프다. 그래도 길이 생기면 모두가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 난 너희들을 위해 힘껏 길을 열겠다. 너희들은 더 나아가 그 후의 미래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가는 거야. 그것이 사제의 태도다. 또 어느 날은 엄격한 어조로 호소했다. 미래회는 학계의 모든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 응석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야마모토 신이치란다. 너희가 회장이다. 나의 분신이다. 너 자신이 있는 한 걱정 없다고 말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매번 진검승부의 육성이었다. 그 정열이, 그 일념이, 그 기원이 젊은 혼을 뒤흔들었다.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창가의 정신은 엄연하게 계승되었다. 1970년 6월에 열린 도쿄 미래회 제1기 결성식 이래 이미 30여 년이 지나 신세기의 태양은 떠올랐다.
멤버들은 용장이 되어 광선유포의 본무대로 속속 힘차게 뛰어나왔다. 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어 인간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평화를 건설하는 리더로서 일어섰다. 교육자도 최첨단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도 인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도 있다. 실업가도 음악가도 뛰어난 통역사도 육성되었다. 제자의 승리는 또한 스니치의 긍지이자 스니치가 승리했다는 엄연한 증거였다. 스니치는 2003년 6월 27일 결성 기념일에 이렇게 읊었다. 미래회, 광포와 창가를 전망하며 산처럼 인재 육성 되었노라. 가을 햇빛을 듬뿍 받으며 파란색과 은색의 7층 건물이 푸른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청량감이 있는 근대적인 건축이었다. 도쿄 시나노마치에 준공된 세이쿄 신문사 신사옥이다. 1970년 9월 28일 오전 그 준공식이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참석해 성대하게 열렸다. 신사옥은 이제까지 본사로 사용한 3층 건물 가까운 곳에 세워졌다. 1968년 4월에 기공식을 한 후 2년 5개월이 지나 준공하게 되었다.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3층, 옥탑 3층, 옥상 시설물이었다. 보이드 슬래브 방식이라고 하는 기둥이 적은 공법을 채택해 각 층마다 모두 사무실이 매우 넓었다. 또 이 신사옥에는 컴퓨터와 사진 전송 시스템 등 정보화 시대에 즉응할 수 있는 당시로는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 1층 정면 현관으로 들어서면 밝은 로비가 펼쳐지고 응접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다. 2층은 사무실, 3, 4층은 편집실, 5층에는 컴퓨터실, 전송, 사진실 등 근대적 설비를 완비했다. 6층에는 300장에 가까운 다다미 약 181평가 깔린 큰 강당이 있고 7층에는 회의실 등이 있다. 지하층은 지하 1층이 필로티 건축 스타일, 지하 2층에 식당 등이 있고 지하 3층에 사진 스튜디오 기계실이 있다. 세이쿄 신문은 이 전날인 27일자로 때마침 3,000호를 발행했고 발행 부수도 400만 부를 넘어 그때 이미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와 같은 3대 일간지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날 신문사에 도착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중 나온 직원 대표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훌륭한 언론성이 완성되었군요. 마음도 아주 새롭게 하여 출발합시다. 날마다 자신의 타성을 타파하는 것이 좋은 신문을 만드는 최대 요건입니다. 하루하루가 투쟁입니다. 인간은 이제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잊는 순간에 타성에 젖어들고 보수적으로 됩니다. 전진, 전진, 전진입니다. 자, 이것을 무대로 정의의 논진을 펴서 인간 철학을 발신합시다. 그리하여 희망을 보냅시다. 용기를 보냅시다. 준공식은 오전 10시 반이 지나 신사옥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직원, 통신원, 보급소장, 배달원 대표, 공사 관계자, 그리고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해외 멤버도 참석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세계의 세이쿄라는 마음에서 해외 멤버를 참석시키자고 제안했다. 근행과 경과 보고가 있은 다음 세이쿄 신문사 사장에 취임한 주조 기요시 그리고 전무이사인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인사말을 했다. 그런 다음 사주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시공을 맡은 공동기업체 대표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